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때 자신을 즐겁게 해주던 것들과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던 활동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를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음악은 더 이상 마음을 울리지 않고 음식도 예전 같지 않은 맛이 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와 만남도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때 가장 큰 열정이었던 독서, 자연 속 산책, 창작 활동 같은 모든 것들도 밋밋하고 무미건조하며 예전처럼 가슴을 흔들지 않습니다. 마치 한때 삶을 가치 있게 느끼게 해주던 불꽃이 조용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닌지, 크게 병이 난 건 아닌지, 뇌 속 화학적 불균형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혹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는 냉소적인 사람이 되었고 삶에 지쳐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 순간 자신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왜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못할까? 그런데 만약 제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기쁨의 상실, 몸이 건조해 보이는 경험이 반드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만약 지금 이 죽음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어떤 탄생의 과정이라면요. 당신이 알던 기쁨이 사라진 건 다른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비워내고 있을 뿐이라면요. 아직 인식되지 않은 어떤 것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예전 감정과 흥분, 감동받던 방식을 계속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이라 부르는 것들은 사실 일종의 안도감에 가깝습니다. 원하는 게 채워졌을 때 느끼는 만족감, 결핍이 메워졌을 때의 기분, 가려운 곳을 긁었을 때 느낌 같은 것이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그 안에는 분명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사실 배고픔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배고프지 않다면 먹는 행위는 단지 입에 뭔가를 넣고 씹는 기계적인 일이 될 뿐입니다. 외로울 때 누군가 관심을 주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기쁨 역시 외로움에 기대고 있습니다. 마음속 결핍감이 없다면 그 관심은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삶이 고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삶은 근본적으로 불만족스럽다고 지적하신 거죠. 이 말은 세상이 전부 비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얻는 것, 부족함과 채워짐, 가려움과 긁음 사이를 오가는 이 순환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불완전함에 기반합니다. 어딘가 항상 하나 빠져 있는 느낌,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미묘한 감각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런 작은 안도감을 쫓으며 욕구가 잠시 채워질 때 찾아오는 아주 짧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 또다시 다음 결핍을 향해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복이라 부르고 기쁨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단지 불편함이 잠깐 멈춘 상태일 뿐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다가 잠시 멈췄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비슷합니다. 그 잠깐 멈춤과 해방감을 우리는 쾌락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망치로 맞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만약 당신이 기쁨의 상실을 경험한다면 바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게임의 본질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쫓아온 모든 쾌락이 결국 불편함에서 잠시 도망친 것에 불과하다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진짜 이해하면 예전처럼 즐겁던 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도 이상하게 시원하지 않은 느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작은 즐거움을 위해 애초에 스스로 가려움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기분 좋아지려 약을 더 먹지만 사실 더 많은 약이 필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중독자가 느끼는 잠깐의 안도감은 약물이 만든 금단 증상이 잠시 사라진 것뿐입니다. 이 패턴을 한번 알아차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쾌락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숨은 속임수를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신은 쾌락을 쫓고 고통을 피하려는 게임의 정체를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며 깨달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쫓아왔던 모든 기쁨들은 사실 자신, 현재 순간,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한 정교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아주 이상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예전처럼 즐겁던 쾌락은 통하지 않고 흥분도 더 이상 당신을 흥분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은 산만해질 능력과 감각을 따라 자신에서 벗어날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마치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 본질적인 게 통째로 빼앗긴 느낌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일상을 흉내내지만 진짜로 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끝이 아닙니다. 한번 떨어져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절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환기입니다. 예전 삶의 방식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 사이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선명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흐릿해집니다. 모든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당신을 즐겁게 하던 매혹적인 그림자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눈부신 빛 속에서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끔찍해요. 설레던 무늬들이 사라지고 모든 게 밋밋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이 아직 낯빛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눈이 익숙해지면 그제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요. 이제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닙니다. 상상 속 모양도 아니고 왜곡된 환상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진짜 모습을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깨달음은 이전 그림자 놀이보다 훨씬 풍부하고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은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그림자들이 가진 특성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오락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무언가입니다. 아무것도 예전처럼 기쁨을 주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경험입니다. 오래된 그림자 놀이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직 햇빛 아래 세상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것은 사라졌고 새로운 것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옛것이 끝났지만 새로움이 분명하지 않은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는 생각보다 꽤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무리 서두르고 싶어도 결코 서두를 수 없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눈은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적응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 놓이면 대부분 사람들은 한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예전 기쁨과 설렘을 다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씁니다.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며 새로운 경험에 몰두합니다. 그 불꽃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더 큰 소리의 음악, 더 강렬한 감각과 극적인 경험을 쫓습니다. 마치 미각이 둔해진 사람이 뭔가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매운 향신료를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잠깐 무뎌질 뿐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을 줄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달리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멈추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과 강한 감각으로 안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을 억지로 메우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기쁨을 끌어내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쾌락을 쫓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이 이미 우리 곁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요. 예전 기쁨과는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괜찮다는 근본적인 느낌에 가깝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거나 항상 즐겁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미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굳이 무언가를 더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 기쁨은 항상 대비 위에 있었습니다.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 즐거움과 고통, 흥분과 지루함이 번갈아 오는 대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상태, 괜찮음은 다릅니다. 이 감각은 그런 대비에 기대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이 괜찮음은 늘 같은 자리에 조용히 머뭅니다. 상황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편안하든 불편하든, 기쁨을 느끼든 고통을 겪든, 이건 이런 모습과 정말 비슷합니다. 평생 한 집 안에서 살면서 그 집 안을 이 방 저 방, 숨 가쁘게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정작 애타게 찾던 것이 바로 그 집 자체였다는 걸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은 줄곧 그 안에 서 있었고 애초에 당신이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게, 너무 절박하게 찾느라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상태를 괜찮음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괜찮다 하는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심심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게 전부야?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야. 뭔가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맞아요. 예전처럼 막 흥미진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때처럼 절정의 경험이나 큰 기복, 드라마와 강렬함이 넘치는 느낌은 이제 없죠. 하지만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흥분은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계속되는 드라마도 결국 지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절정의 경험만을 쫓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피곤한 일입니다. 그 강도와 속도로는 누구도 오래 살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가끔 아주 강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음 절정을 기다리며 긴 시간 동안 기운이 빠진 채 버티게 되죠. 그리고 그 기분이 가라앉는 폭은 점점 커집니다. 예전과 같은 절정을 다시 느끼려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자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감각에 자신이 만든 삶의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애씁니다. 또 긴장을 만들어내며 그 긴장을 풀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감정을 계속 자극해서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라는 느낌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대부분은 단지 불안일 뿐입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에게 기쁨을 주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 당신이 잃은 것은 삶의 의미가 아니라 이 패턴에 대한 중독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독자가 약을 끊고 금단 증상을 겪듯이 당신도 끔찍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공허하고 무기력하며 안에서 모든 게 죽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신이 진짜 경험하는 것은 불안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이 불안의 부재가 마치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불안 속에 갇혀 살아서 그냥 쉼이 어떤 기분인지 완전히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활기찼습니다. 항상 뭔가를 하고 있었으며 늘 새로운 프로젝트와 즐거움을 쫓아다녔습니다. 쉬지 않고 여행을 다녔고 어떤 사람들은 우표를 모으듯 그는 경험을 모았습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멈추지 않고 배우려 했고 늘 새로운 자극과 감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믿었죠. 인생의 모든 순간을 짜낼 수 있는 데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쓴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아마 시간이 쌓이고 쌓인 끝이었을 겁니다. 그의 열정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때 중요해 보이던 모든 활동들이 갑자기 아무 의미 없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레던 여행은 지루한 이동이 되었으며 빠져들던 책도 더 이상 그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맛있다고 느끼던 음식도 모두 비슷한 맛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 일로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으며 나이 들고 지쳐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우울한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정원에 앉아 있었고 그때 문득 자신이 완전히 만족해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막 들뜨거나 크게 즐거운 상태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충분하다고 느끼는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무언가를 쫓아다니며 살아온 이유가 어떤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한 도피였다는 것을요. 그는 이 단순한 여기 있음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이 상태를 두려워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자극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끊임없는 활동과 자극으로 꽉 채워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활동이 멈추고 나서야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도망쳐왔던 바로 그것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숨결이 살아있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충분 이상이었죠. 그것이 전부였지만 눈에 띄게 흥미롭거나 극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공허하고 죽음과도 같은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삶이 늘 흥미진진하고 자극적이길 바라던 요구를 멈추었을 때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삶이란 평범함 속에서 오히려 비범하다는 것을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기쁨을 느낄 수 없을 때 그 순간이야말로 전혀 다른 경험을 발견하라는 초대임을요. 기쁨과 고통의 큰 기복이 아니라 더 미묘하고 잔잔하며 변함없는 근본적인 무엇을 향한 초대입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억지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애써서 이루려 할수록 막히게 됩니다. 마치 잠들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빨리 자야 한다고 애쓸수록 정신은 더 깨어나죠. 그래서 필요한 건 애쓰는 걸 포기하는 일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고 느끼려 쫓아가지 않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아무것도 없는 듯한 공허한 자리 속으로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가장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는 공허함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허함을 죽음이나 무의미함으로 떠올립니다. 비어 있다는 건 끝이라는 뜻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 공허함은 무언가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공허함은 가능성이고 완전히 비어 있어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 공간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고 애쓰면 새로운 자리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움은 부정적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릇이 비어야 새로운 것을 담듯 당신도 비워져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위해, 다시 채워지기 위해 비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공간을 옛것들로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익숙한 기억과 감정, 똑같은 기쁨으로 다시 채우면 안 됩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상상도 못한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마 이 말이 당신이 기대한 답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묻고 싶었겠죠. 어떻게 하면 기쁨을 되찾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다시 느낄 수 있나요? 당신이 원했던 건 그 방법을 알려주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그 방법을 쥔 손을 천천히 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문제라 말할 순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야 할 과정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 속에서 녹아내렸다가 나비가 되기 전과 같습니다. 애벌레였던 시간은 끝났고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형태를 잃고 녹아내린 상태일 뿐입니다. 만약 그 상태에 생각과 감정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할 것입니다. 꽤 괴롭고 답답할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지? 왜 이렇게 되었지? 왜 이렇게 되었지? 끝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신이 바로 그 녹아내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형태를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게 망가진 것 같고 돌아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시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그저 나비가 되기 직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 상태에 그냥 머무르세요. 거기서 얼른 빠져나가려고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속 공허함을 얼른 메우려고 억지로 가짜 기쁨을 만들어내려 하지 마세요. 지금의 당신을 다른 모습으로 꾸미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에 머무르세요. 무기력함과 함께 있으세요. 색이 빠진 것 같은 느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과 그냥 같이 있어 보세요. 그걸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완벽히 이해하려고 분석하지도 말고, 다른 무언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맞춰서가 아니라 그 상태 자체가 가진 고유한 시간에 맞춰 조금씩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의 자신으로 회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쪽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입니다. 강한 대비에 기대지 않아도 되고 끊임없는 자극이 없어도 괜찮으며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조용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경험 방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언제나 말해 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나 가리켜 온 것도 이 자리입니다. 열광적인 행복감에 휩싸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또 다른 방식의 탐색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모든 상태를 그대로 관통하고 있는 아주 깊은 수준의 괜찮음입니다. 가장 깊은 자리에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자신을 알아보는 인식입니다. 내 인생이 다 잘 풀려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존재가 지금 이대로 이미 근본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이전의 기쁨들은 이와 달랐습니다. 마치 이미 아름다운 노을에 더 많은 색을 던져서 어떻게든 더 예쁘게 만들어 보려는 시도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을은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다. 고칠 필요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 순간도 그렇고 당신의 삶 전체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쁨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순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애써 만들어내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상태에 애를 쓴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거기에 가보려고 발버둥칠수록 그 상태는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한다는 말 속에는 항상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뭔가가 부족하다.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무언가를 더 얻어야만 한다. 하지만 인식은 깨달음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시도를 멈출 때,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굴복할 때에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인식이 꼭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왔다가 금세 사라질 수도 있고 너무 미묘하게 스쳐가서 처음에는 눈치조차 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것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사건처럼 터지지도 않고 특별히 흥미롭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깨달음의 느낌과도 다릅니다. 그 감각은 오히려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긴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 오래도록 발을 조이던 꽉 끼는 신발을 벗는 순간의 해방감입니다. 너무 오래 숨을 참다가 마침내 길게 내쉬는 숨처럼 조용하지만 깊이 풀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특별히 기쁘지 않고 어디에도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 상태 한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를 닫고 밥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기대 없이 그저 합니다. 기쁨을 느끼려고 애쓰지도 않고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념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종의 조용한 중립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상태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관찰합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지 않고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저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미묘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마치 실험실에서 차갑게 대상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며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구름이 지금 이 모양 그대로 떠 있으면 그냥 그렇게 둔 차에 바라볼 뿐입니다. 그 구름이 더 예뻐지길, 빨리 사라지길, 전혀 다른 모양이 되길 굳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잠잠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를 멈추는 일입니다. 지금의 나를 예전에 느꼈던 나와 비교하지 마세요. 겉으로 즐거워 보이는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이 순간을 모든 게 더 나아졌을 거라 상상하는 미래의 순간과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그 모습을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내가 되길 바라며 지금 이 삶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있는 이 삶의 깊이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이 빨리 달라지길 바라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경험과 존재 방식이 자꾸 막히는 이유는 당신이 과거처럼 모든 것이 그래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기쁨에 대한 향수, 예전 감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 삶이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대가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더 이상 당신에게 예전만큼 기쁨을 주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알고 있던 그 기쁨을 이미 한참 넘어섰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작은 즐거움에 비해 너무 커졌고 그 얕은 만족감에 비해 너무 깊어져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의 의식이 확장되었고 예전의 그릇들로는 지금의 당신이라는 존재를 더 이상 담아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사탕 하나에 기뻐하고 젊은이는 로맨스와 모험에 가슴이 뛰며 성숙한 사람은 성취와 인정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이런 것들이 모두 환상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다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며 결국 진짜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존재 그 자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의식이 있다는 사실,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는 사실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사탕을 먹을 때 달콤함이나 사랑에 빠졌을 때 설렘,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흥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밋밋해 보이고 자극도 없고 재미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생겨난 바로 그 바탕이며
우리가 쾌락을 쫓고 고통을 피하는 법을 배우기 훨씬 이전부터입니다. 이미 늘 존재하던 것입니다. 모든 탐색이 멈추고 더 이상 찾을 것도 없을 때입니다. 붙잡을 것도 없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허무나 공허 같은 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어 있다는 의미의 공허함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주 깊은 충만함입니다. 온전함이고 완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 평범하며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눈앞에 있어도 이 사실을 끊임없이 놓쳐버립니다. 늘 그보다 더 흥미롭고 더 자극적이고 더 특별해 보이는 무언가를 찾으려 하죠. 하지만 당신이 정말 발견해야 할 것은 이보다 더 특별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숨결,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특별히 기분 좋게 만들거나 즐겁게 해줘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것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단지 당신이 잠시 그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도 기쁨을 주지 않을 때 그 순간을 절망으로만 보지 마세요. 당신은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잃은 게 아닙니다. 단지 특정한 종류의 감정에 대한 중독을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그 상실 속에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조용히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나가 보세요. 억지로 밀치고 들어가려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서서 이미 자신이 그 다른 쪽에 서 있다는 것을 천천히 발견해 보세요. 사실 당신은 늘 그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당신이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찾아 헤매느라 이미 거기 있었던 것을 볼 틈이 없었던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찾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도 값진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